학창 시절에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러면은 양으로 승부를 봤던 건 맞아. 수능처럼 되게 장기적인 시험들을 봤을 땐 중요시했던 것 같아. 특히 막 이런 것도 많이 살펴봤고, AI 영단어 학습 플랫폼인 보카트레인을 우리가 체험해보고 왔는데 assignment, comfort 헐 저 미안해. 안녕하세요. 영어 영문학과 하채림, 의예과 이서혜입니다. 오늘은 입시 영어를 정복하는 데 있어 총알 같은 존재죠. 바로 영어 어휘 공부법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타 강사 조정식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단어를 많이 외워라. 그래서 오늘은 영어 단어를 딱 공부하기 좋은 여름방학이 시작된 만큼 영단어 공부 팁과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영어 단어 플랫폼도 소개할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어 공부할 때 어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혜는 어떻게 생각해?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바로 영어 단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모르는 단어들이 가득하고 모르는 문법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지문이 읽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걸 알 수 있다면 좀 더 빨리 핵심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 맞아, 나는 서혜의 말에 너무 동의를 하는 게, 나도 우리 입시 공부를 할 때 영어 문장을 보면 진짜 단어 몇 개 모른다고 그 문장 전체 해석이 안 되고 이럴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 그래서 그만큼 공부할 때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영어 회화를 좀 한다고 했을 때도 단어를 모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영어는 공부에도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중요한 것 같아. 어휘를 이제 좋아하고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 재미있거나 그러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니는 어땠어? 모두가 되게 귀찮아할 것 같은데 나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했던 것 같아. 사실 학원이나 뭐 학교에서 단어 시험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점수는 잘 나왔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그때마다 그 단기적으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내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땐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넌 어땠어? 언니의 말에 살짝은 동의하는 바가 있었어. 왜냐면 언니랑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 자체를 외우는 거에는 큰 흥미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의 경우에는 뭔가 한참 동안 고민을 해서 딱 문제를 풀었을 때 성취감이 큰 반면에 영어 단어는 하나를 외운다고 해서 내 영어 성적이 막 10점, 20점씩 오르진 않거든. 맞아.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외워줘야 하는 게 영어 단어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크게 흥미도 붙이지 못했던 것 같아. 하지만 언니가 말했듯이 내신에서나 모의고사에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선 단어가 필수인 만큼 영어를 계속해서 조금씩 외우려고 많이 노력하긴 했어. 맞아, 서희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정말 그 시험들을 위해 기계적으로 외우다 보니까 재미지도 않고 귀찮고 열심히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게 만들진 않는 것 같아, 영단어 공부라는 게. 그래도 어휘 공부는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때까지는 어휘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일단은 고등학교나 이제 수능이나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수능이라고 하면 엄청난 어휘들 그리고 엄청나게 긴 어휘들을 외워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중학교 어휘 수준에서 살짝 심화된 버전이 고등학교긴 하거든. 그래서 일단 내신 공부를 할 때 중학교에서 다뤄지는 수준의 영단어들은 필수적으로 내신 공부를 위해서라도 암기를 하긴 했어.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이제 고등학교는 내신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우리가 다른 공부를 막 실질적인 영어 공부를 하기 어렵잖아. 그렇지만 중학생 때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영어 원서들을 읽는 것도 추천하고 싶어. 왜냐면 원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려운 단어들을 접할 수 있거든. 그렇지만 그 문맥 속에서 예를 들어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걸 읽었을 때 되게 흥미로운 사건들 안에서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오히려 흥미를 붙이면서 좀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 나도 그 말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영단어 되게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런 공부잖아. 근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읽으면서 이 문장에서 이 단어 뭐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영단어 공부도 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재밌게 영어를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 사실 중학교 때 무조건 여기까지 해야 돼 라는 것보다는 나는 교과서에 있는 건 당연히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는 책 알아? 나는 그 책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책 정도만 공부를 했지, 그 이상으로 수능을 찾아보고 약간 이러면서 단어를 더 깊게 공부하진 않았던 것 같아. 나도 딱 언니랑 같은 책으로 공부를 했었거든. 나도 언니가 말한 것처럼 막 더 어려운 단어를 찾기보다는 그 한 권만으로도 충분히 예문들도 볼 수 있고 유의어 반의어들은 좀 추가적으로 찾아보고 그 단어장에 더해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단어를 좀 더 깊이 알고 장기적인 기억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 단어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자면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이제 각자마다 스타일이 있잖아. 맞아. 양으로 승부하는 스타일도 있고 어원 분석을 하면서 좀 꼼꼼하게 외우는 스타일도 있는 것 같은데 언니는
언니는 어떤 것 같아? 나는 좀 상황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 뭐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러면은 양으로 승부를 봤던 건 맞아. 그 모든 시험 범위를 다 내가 소화를 했어야 되니까 양으로 그냥 열심히 한글 단어들 이렇게 보면서 매칭하면서 외웠는데, 수능처럼 되게 장기적인 시험들을 봤을 땐 질을 중요시했던 것 같아. 특히 막 어원 이런 것도 많이 살펴봤고 발음 같은 것도 많이 봤던 것 같아. 리스닝에서 아는 단어라도 발음을 모르면 생판 다른 단어로 들리기도 하잖아. 그래서 단어나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도 다 챙겨가면서 그냥 꼼꼼히 했던 것 같아. 내신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뭐 한 달 또는 5주, 4주와 같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빠르게 학습을 해야 되기도 하고 다른 과목들도 공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양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언니가 말한 것처럼 영어를 진짜 회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수능과 같은 큰 시험을 볼 때에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모르는 단어,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도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들 그리고 어원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는 추론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예를 들어 동사형이 있다면 이거의 명사형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라틴어 어원이 있다면 이게 복수형이 될 때는 뭐 나 형태로 끝난다던가, 예를 들어 페노메논 같은 게 있다면 페노메나 이런 식으로 복수형이 만들어지잖아. 그런 것들을 좀 더 학습하고 진짜 영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말 나온 김에 우리 각자의 영어 단어 공부법을 좀 더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말하면서 했던 것 같아. 가장 빠르게 외워지기도 했고 발음도 중요하니까 그걸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좋았어. 그리고 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외우진 않고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넘겼고, 헷갈리거나 그런 것들은 내가 아무래도 하나의 책을 반복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 현관에 쳐놓고 뭐 다음에 또 왔을 때 또 쳐놓고 뭐 모르면 뭐 별표 2개, 3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아. 소희는 어땠어? 나는 예문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 예문 하면은 우리가 단어도 외워야 되는데 예문까지 읽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약간 번거롭기도 하고 학생들이 잘 보지 않는 부분이 난 예문이라고 생각해. 맞아. 근데 이제 예문의 경우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우리가 단어를 외우다 보면은 이 단어만 안 외워진다, 이 스펠링이 계속 틀린다, 아니면 이 뜻은 도대체 연상이 안 된다,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 맞아. 그런 단어들이 있을 때 나는 그걸 형광펜을 쳐두고 그 다음에도 계속 암기가 되지 않으면 예문을 읽어보려고 했어. 그 예문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고 내가 그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내가 알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그 단어의 뜻이 연상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회화 공부를 할 때에도 그 예문을 많이 알고 있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표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문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을 해주자면,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면은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중학생 때에도 내신고사를 보게 되잖아. 그런 데에서 우리가 딱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 단어 모르겠다 할 때가 있거든. 맞아. 그래서 나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내가 몰랐던 단어들은 항상 나의 단어장에 추가를 하는 편이었어.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 단어를 몰랐다 라고 하면 그 단어가 내 단어장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없었다면은 내 단어장에 좀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우리가 사실 영어 단어 공부법을 많이 소개해줬지만 좀 아날로그적이잖아. 근데 요즘에는 AI가 발달하면서 정말 편하게 어휘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더라고. AI 영단어 학습 플랫폼인 보카트레인을 우리가 체험해보고 왔는데 일일이 단어 쓰고 뭐 A4 용지로 가려서 종이에 써가면서 공부하다가 이 보카트레인을 해보니까 어땠어? 일단은 가장 큰 점은 어플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든지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 사실 내가 좀 아날로그적으로 공부하기도 했고 좀 두꺼운 책을 맨날 단어집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았거든. 근데 이 어플을 사용하면은 잠깐 이동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가볍게 그냥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 나도 진짜 편하게 뭐 이동하면서 시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 패드나 노트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했던 것 같아. 나도 글 쓰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하다 보면 영어를 외우는 건지 내가 그냥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클릭 한 번, 타자 한 번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편해서 좋았고, 이게 실제로 우리 해보면 되게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단어를 공부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한글 뜻, 영단어, 스펠링, 뭐 발음 이렇게 뭐 다양한 걸 다 다루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내가 아이패드로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공부를 하다가 다른 무언가로 빠져들기가 너무 쉽다는 점이잖아. 맞아. 근데 이 플랫폼의 경우에는 내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10초 안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맞아. 그래서 뭔가 그만하려고 하다가도 집중을 하게 되고, 섀도우 스피킹 끝까지 안 하려 하다가도 끝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라도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맞아. 나도 그 시간 제한이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 나는 무조건 말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했잖아. 근데 이번에 보카트레인에 섀도우 스피킹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예문을 통해서 단어를 공부하고 또 직접 섀도잉 스피킹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파트인데,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직접 여기 들어가 보면 일단 고등 기출 영단어를 선택을 하고 섀도우 스피킹 기능을 선택을 하면 일단 유닛 2를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 Comfort. comfort. Semester. 못 들었지? Semester. semester. 아, 근데 진짜 게임하는 것 같아. Polite. polite. 근데 따라하게 된다. 자동으로. Characteristic. 와, 오. 길어졌어 살짝. 근데 역시 사실 이제 영어 단어 공부할 때는 우리가 바로 들을 수가 없잖아. 맞아. 이건 들려주니까 좀 좋은 것 같아. 맞아, 나도 일일이 막 포털에 쳐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뿌듯해. 섀도우 스피킹의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해보고 왔잖아.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가 단어 쳤던 것처럼 먼저 그 발음을 말을 해줘. Assignment. 그 다음에 우리가 녹음을 켜고 assignment. 오, 우리가 한 걸 들을 수 있네. 응. 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맞는 발음을 다시 알려주니까 좀 더 교정하기도 좀 좋은 것 같거든? 맞아. 영어에서는 강세나 아니면 어디에 강조를 줘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발음 기호만 보고는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 맞아. 이건 그냥 바로 알려주니까 그냥 따라하면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사실 가끔은 귀찮아서 찾아보기 잘 안 찾아볼 때도 많고, 그리고 단어 시험을 위한 공부에서는 발음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 발음 공부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귀찮아서 그냥 안 하거든. 근데 이거는 또 정석의 발음으로 바로바로 알려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면은 그 발음을 좀 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럴 때 활용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섀도우 스피킹은 다 맞았어. 와, 멋있다. 퀴즈야. 고무시켜. Inspire. 이렇게 예문까지 한 번에. 그리고 영어 내신에서는 생각보다 짧은 문장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맞아. 선지에도 영어 짧은 문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 짧은 문장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언니가 3초 안에 대답을 잘해줬어. 시간 제한 때문에 진짜 계속해서 하게 돼. 맞아. 근데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시간 제한 걸어두는 거. 헐. 저 미안해. behavior has many people worried. 이러면 틀린다. 아깝다. 이러니까 10초 안에 계속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지. 우와. 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고 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어떤 부분에선 좀 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또 이렇게 세부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틀렸는지랑 답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옆에 누르면 우리가 어떻게 발음했었는지 이런 걸 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여기에도 다른 답안들이랑 내가 뭘 넣었는지 이렇게 다 알려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섀도우 스피킹을 한번 해봤는데 어떤 학생들에게 특히 더 추천하고 싶어? 나는 영단어 암기를 진짜 안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 많은 학생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잖아. 근데 내가 말했듯이 되게 게임을 하듯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금방 지나가면서 내 머릿속에는 영단어가 다 들어오고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수준별로 학년별로 되게 많은 컨텐츠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정말 영어를 완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그냥 재밌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난 내신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내신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빠르게 단어를 암기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양치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빠르게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난 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게 디테이션 파트. 철자를 잘 외워야 나중에 서술형을 쓸 때에도 틀리지 않잖아. 내신 고사에서는 단어 서술형이 틀리면 감점이 크기도 하고 점수를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 맞아. 그렇다 보니까 철자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이 섀도우 스피킹 기능을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 이번에는 우리 테스트 챕터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여기에는 하루에 200개씩 퀴즈를 풀듯이 공부하면서 인출하는 단어 학습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 AI가 자동으로 틀린 단어는 자주 나오게 만들어주고, 또 맞은 단어는 노트를 줄어들게 하는 식으로 문제 조절이 된다고 해. 일단 보니까 수능 기출 3,500제도 있는 것 같고 EBS 수능 2,000도 있는 것 같은데. 시작. Qualify. Qualify. 자격을 전형. Coordinate. Coordinate. 조정하다. 이런 식으로 영어가 제시가 되고 한글 단어를 고르는 것 같아. 단어들이 여기 특징적인 게 동사 형태도 나오고 같이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향기, 그리고 냄새를 맡다, 이렇게 다양한 단어 뜻이 같이 나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맞아. Automobile. Automobile.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할 때 발음을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 근데 자연스럽게 발음을 우리 알게 해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사실 영어 단어 이거 10초 안에 풀어야 되잖아. 근데 10초 안에 했을 때 못하거나 스킵을 누르게 되면 오답 처리가 되는 것 같거든.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나중에 다시 또 모아서 오답 풀이와 같이 이렇게 다시 제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진짜 편리한 것 같아.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복습이 진짜 중요하잖아. 근데 이 복습을 이 AI가 알아서 만들어주니까 그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 난 되게 아날로그적으로 공부했거든. 나도. 틀렸던 거 형광펜 쳐놨던 것만 또 다시 모아가지고 내가 막 쓰고 막 이랬는데 이건 자연스럽게 해주니까 공부하는데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나 그런 거 있었거든. 단어장으로 나는 이렇게 가려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잘못하다 보면 이게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답이 먼저 보이고 이럴 때 많단 말이야. 맞아.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없잖아. 그런 불상사가 적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200개씩 풀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 공부하는 거 어떤 거 같아? 영어 단어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 복합 트레이닝 어플을 활용을 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동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짧게 집중을 해서 공부할 수 있다 보니까 꾸준히 영어 단어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가장 많이 될 것 같아. 아, 그리고 우리가 풀어봤던 거는 그냥 영어 들려주고 단어 보고 그 뜻을 알아맞추고 이런 거였잖아. 근데 내가 실제로 사전에 미리 해봤을 때는 되게 다양한 유형이었거든. 처음엔 발음만 들려주고 그 다음엔 영단어로 뭐 같이 들려주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알려줬는데 이거는 자기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더 취약한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더 좋은지 파악을 한 다음에 설정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단어 공부를 하면은 이게 장기적인 기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테스트 성적을 기반으로 오답 단어의 노출 빈도 자체가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근데 영어 단어 공부할 때 오답이 정말 중요하잖아. 맞아. 내가 아까 말했듯이 정말 그냥 새로운 단어 공부하는 것보다 그동안 내가 배웠던 거를 다시 보고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뭔지 파악한 다음에 걔를 채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부분을 이 복합 트레이닝이 다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단어장처럼 만들어주고 테스트까지 해볼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나중에 회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나는 탭스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할 때에도 당장이라도 활용을 할 것 같아. 아, 그리고 테스트 부분에서 다른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정리해서 올려놓은 단어장들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특히 수능 빈출 단어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수능을 코앞에 둔 이 고3 친구들한테 도움이 정말 되지 않을까 싶어. 꼭 활용해봤으면 좋겠어. 오늘 이렇게 영어 어휘 얘기로 꽉 채워봤는데 이 여름방학 다가올 2학기를 대비해서 어휘 공부하기 정말 좋은 시기잖아. 그래서 복합트레인에서요 구독자 이벤트로 여름방학 2개월 무료 학습 그리고 구독자 할인권 등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얼른 더보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S 친구들 안녕.